자, 이번에는요. 나라밖 소식으로 좀 가보겠는데요. 이란과 미국 전면전까지 갈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요. 좀 묘합니다, 상황이요. 그래서 그 내용 좀 다뤄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 원래 이렇게 자기 과시가 좋아하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역시 그 모습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군 사상자 없이 체면 세운 이란. 미군 기지 고의로 빗맞춰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공격을 했는데 일부러 빗맞아서 피해 없게. 그 지금 미국 쪽에 밝히는 사상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혀. 뭐 건물이나 뭐 몇 개 좀 부서진 것 말고는요. 보시죠. 그러니까 이란 내부적으로 반미정서 달래기용 아니냐. 효과적인 무력 시위였다. 무력 행사가 아니라 무력 시위였다는 거죠. 상대방은 별 피해 없었다. 미국입니다. 이라크 총리, 이란에서 사전에 공격을 알려줬다. 이게 뭐가 됩니까? 이란이 이라크에 미리 우리 공격할게라고 알려주고요. 그럼 이라크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라크 내에 미군이 주둔돼 있는데 그럼 거기다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거 짜고 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 공격 3시간 전에 대책회의. 이건 또 뭡니까? 그럼 이라크 총리가 알려주기 전에 이미 또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스위스가 중간에 뭐 다리를 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짜고 쳤다는 냄새가 강하게 나죠, 지금. 외무장관 메시지도 메시지에도 그린존 로켓 공격. 이건 뭐 또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인데 뭔가 묘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요. 어제 새벽이 되겠군요. 대국민 메시지를 대서 제재 얘기했는데 그 당시 모습이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일단 보시면 사진부터 좀 봐주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연설에서 쫙 입장을 하잖아요. 근데 군인이 둘이 싹 서 있고요. 뒤에 뭔가 후광이 쫙 비치는 듯한 모습. 그러면서 문을 열고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 보시죠. 빛 받으며 메시아처럼 등장. 트럼프 셀프 영웅 연출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대이란 연설 엄숙한 쇼를 하듯이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하고 좀 다른 모습일 때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뭔가 내가 해결했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자, 그럼 정말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No Americans were harmed in last night's attack by the Iranian regime. The fact that we have this great military and equipment, however, does not mean we have to use it.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야, 지금 보시면요. 다른 참모들이 미미 대기하고 있고요. 문이 열리면서 뒤에 또 하필 빛이 엄청납니다. 쏟아지듯. 그리고 본인이 나오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미국은 별다른 피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재에 가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자체가 억제력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이종구 평론가. 네. 그래서 여기 신문은 셀프 영웅을 연출했다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를 공부하는 영화 학도들은 교과서 같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독일의 히틀러를 영웅시하기 위해서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처음에 장면이 이렇습니다. 이 히틀러가 뉘른베르크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인데 빛이 막 보이는데 비행기 하나가 쫙 구름을 뚫고 내려와요. 그다음에 쫙 내려오면서 히틀러가 등장을 합니다. 즉 신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처럼 후광을 쫙 등에 업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후광을 얻고 내려와서 널찍한 광장에 그 이 나치 당원들이 도열에 있는 앞을 딱 걸어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와, 의지의 승리를 많이 또 패러디했나 보다. 이 의지의 승리는 얼마나 유명하냐면 반지의 제왕, 스타워즈 이런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다 쓴 그 장면이거든요. 즉 한 인물을 얼만큼 영웅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 그중에 가장 방법이 뭐냐면 높은 천장, 지금도 천장이 있죠. 그다음에 뒤에 후광, 빛의 어떤 조명 이런 것들을 아주 교과서처럼 지금 활용을 저런 모습을 한 거죠. 연출을 분명히 했을 텐데 당연히 이거는 했죠.
확실히 대선 때문이겠죠? 영화 악들이 보면 저건 어떤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교과서적인 어떤 장면인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유명한 쇼 진행자였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장면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카메라를 의식한 어떤 행동들 많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장면은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 대선 그러니까 그 중간 평가에서 자기가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건가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영웅시하거나 혹은 또 아주 그 감동적이거나 여러 장면에서 연출하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히 보이는 장면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른바 이 쇼잉을 좋아한다는 건 전 세계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 어떤 전쟁 위상을 앞두고 이제 저런 모습도 연출하는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이걸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구락 교수님. 한편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뭔가 짜고 쳤다는 냄새가 짙게 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출구 전략을 짜고 쳤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이 사실 거의 전쟁까지 갔던 그런 분위기에서 미국이 3,500명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투여를 하고 예. 또 B-52라고 하는 것들이 6대가 인도양으로 급파를 예. 해요. 이런 장면이란 거는 뭐 대치 국면으로 이제 확 간 건데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결과를 보면은 이란이 먼저 유엔에다가 우리는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맞은 측에서의 트럼프도 우리는 군사적 수단 안 쓴다. 경제 제재로 간다. 제재만 좀 하겠다. 그렇죠. 이제 완전히 어떤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을 양쪽이 동시에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왜 저는 짜고 쳤냐고 생각하면 예. 지금 이걸 요격도 안 했어요, 미국이. 그래요. 지금. 그렇죠. 그게 미국은 사실 모든 걸 논란이에요. 다 볼 수 있거든요. 무슨 패트리어트가 그럼 없었던 것이냐, 그렇죠. 일부러 안 한 것이냐, 못 한 그러니까 것이냐. 요격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 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란만 해도 이걸 아까 앵커 말씀하셨지만 예. 이라크에다 먼저 통지를 해줬다는 거는 미국이 알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란의 체면을 살려주고 여기에서 이 정도로 출구를 하자 뭐 이런 것이 양쪽의 어떤 의견 교환이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통상 투트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서로 뭐 전쟁할 듯이 하지만 또 물밑의 대화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밑 대화가 이 상황을 지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한 가지 변수가 지금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게 추락을 해서 모두 사망했어요. 근데 그 추락 원인이 어떤 뭐 엔진이나 이런 고장인가 아니면 이란 쪽에서 뭔가를 한 것인가 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란을 또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변수가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외신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 나라밖 소식인데 영국 왕실 얘기가 오늘 또 기사로 좀 꽤 있습니다. 보시죠. 왕실과 끊임없는 불화. 영국 해리 왕손, 독립선언. 해리 왕자죠. 그러니까 왕실에서 우리 이제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실 소속이지만 왕실 그런 자격으로 어떤 행사 무슨 자기가 그 역할 안 하겠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독립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죠. 찰스 차남, 해리, 그다음 메건 마클 부부. 이거 굉장히 회자가 됐죠. 사실은 뭐 미국인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왕실 가족의 일원에서 물러나서 재정적 지원도 안 받겠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왕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실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게 뭐 왕실 역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지원 안 받겠다나요? 그럼 이른바 그럼 뭘로 먹고 살 것이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걱정이 없다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리 왕자가 강연을 한 번 하면은 일단 예상컨대 우리 돈으로 한 5억은 거뜬히 봐. 강연 안에 5억 정도 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5억 정도로 받는 것을 알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만큼 강연료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언론들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리 부부가 책을 쓰면 엄청나게 수익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재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든든한 뭔가가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홍구 교수님. 네. 문화적으로 이런 데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이 해리 왕자가 결혼한 이후에 그 형 부부와 끊임없는 무슨 갈등 소리 불거졌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참 이 영국의 문화 자체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예. 영국은 우리 미국이나 이제 국내처럼 예. 뭐 드라마나 어떤 예능이나 이런 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예. 왕실의 어떤 이야기나 크고 작은 스캔들 혹은 사생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왕실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예인 이상으로 네, 연애 주목받는 관심 것 같아요. 이상의 어떤 중대성을 갖고 있고요. 예. 그에 또 반해서 왕실의 높은 어떤 도덕적인 위험을 또 요구하는 예. 이율배반의 잣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곳 안에서 왕실에서는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런데 또 반대로 왕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예. 사생활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또 규칙이 또 있어서 그런 것 안에서 크고 작은 잡음과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겠다라는 게 일견 되게 이제 멋있는 폭탄 선언처럼 나는 더 이상 이제 왕족의 어떤 지분과 기득권을 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살지 않겠다 이런 뜻도 돼요, 사실. 예, 그렇지만은 그게 약간 김이 빠지는 거는 아까 지금 앵커님 지적해 예. 주신 것처럼 사실은 왕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나가면 이미 엄청나다. 예, 도생할 수 있는 예. 그런 여지가 마련되고 있어서 그 문화 자체가 참 신비하고 근데 또 하나 교훈은 아 사람이 사는 어떤 모습이나 갈등은 모두 똑같구나. 그런 모습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한 이유는 여기 메건 마클 미국인이잖아요. 결혼 뭐 연예인으로도 유명한데 결혼하고 나서 어떤 갈등설이 있었는데 그만큼 왕실 생활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그 좋은 거를 왜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구성원들은 답답함을 느낀다 뭐 이럴 수 있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